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 피플 줄여서 선영이의 EMP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첫 소식 어떤 거예요? 제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랗고 예쁘게 떠 있거든요. 네. 아무리 바쁘셨더라도 네.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 두 MC분이 정말 이 파란 하늘을 닮은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네, 유튜브 이슈앤 피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두 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아유, 들어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덩달아서 샵 0945 유료 문자도 열어뒀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조사됐다는 보도 전해드릴게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5월 4주차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고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에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네. 4월 총선 이후 두 달째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요. 반면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3%포인트 증가한 거고요.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14%, 외교 13%, 국방 안보 4% 등이 거론됐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 15%,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7% 등이 꼽혔습니다. 정당별 지지율도 짚어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30%,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29%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오른 13%, 개혁신당은 2%포인트 떨어진 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소식이네요. 요즘 뭐 뉴진스 그 소식으로 아주 핫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오늘 오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하이브가 오늘 오전 임시 주총을 열고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했습니다. 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민 대표는 유임하게 된 거고 대신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을 선임한 겁니다. 네. 앞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걸 막아달라는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돼 민 대표는 유임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전해드리면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긴 어렵다라고 봤고요. 또 하이브가 법원 결정에도 의결권을 행사해 민 대표를 해임한다면 20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네. 하이브도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민희진 대표 오늘 기자회견 연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네.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네. 약 50분 동안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설명할 예정이고요. 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내세우며 감사에 착수한 지 39일 만입니다. 네. 민 대표의 지난 기자회견 보셨어요? 봤죠. 네. 정말 그동안 봐왔던 기자회견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여론을 그야말로 뒤집어 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썼던 모자와 티셔츠가 완판이 됐고 판됐다고 하죠. 그때 그런 날것 그대로 내뱉는 그 단어들이 변호사들까지 곤혹스러워해서 아주 주목을 끌었는데 맞아요. 참 이번 기자회견 또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2시 반부터니까 조금 뒤에 열리겠네요. 자, 그 소식 뒤로 하고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제 강남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녁 한 60대 남성이 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이 남성 경찰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네. 어떤 사건이냐면 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강남 선능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인 3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크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두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어머. 네,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는 범행 즉시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경찰 추적을 피해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걸로 그랬군요. 파악됐습니다. 네네. 네, 1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였는데 그동안 박 씨는 이 피가 혈흔이 묻은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 씨는 경찰 추적 끝에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근처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니 진짜. 뭐 원인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뭐 내연 관계였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정확하게 안 원인은 나왔군요. 좀 조사가 알겠습니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소식입니다. 네. 네. 다음 국제 소식이네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데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배심원단으로부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11월에 미국 대선 열리잖아요. 네, 대선 그렇죠. 준비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배심원단 12명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34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34가지요. 네. 결백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은 무죄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회사 돈 13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7천만 원을 건넨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형량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안 나왔고요. 선고일자는 7월 11일로 잡혔습니다. 예상 형량, 보호관찰 내지는 최장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와. 네, 하지만 선고가 나와도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할 걸로 보여서 법정 다툼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항소심이 11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해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만큼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탈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결집할지 여론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와 달라서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받든 감옥에 있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복권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이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의 탄압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저는 더 지지층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비슷한 생각이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네.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이 남아있나요? 네. 두 분은 배달 음식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시켜 드세요? 한 번도 안 먹어요. 정말요? 저는 배달 음식보다는 나가서 먹자는 현장주의자인데 네. 저희 애들이 이제 시켜 먹자고 해서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 정도. 아, 시켜 먹어봤는데 네. 너무 네.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아니 그냥 나가서 걸어가서 그렇죠. 사가지고 오면 될 걸. 그걸 뭘 거기다 대고 몇천 원씩 내나 싶어. 저는 아깝더라 이거죠. 예. 그러면은 주로 집에서 직접 해 드세요? 가급적 만들려고 하고요. 와, 그래요? 그게 안 될 때, 대단하다. 아니 안 될 때는 네. 나가서 먹고 와라. 먹고 와라. 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환경을 아끼는구나 싫더라고요. 우리 최희 아나운서는. 근데 그 얘기는 왜 그렇습니다. 질문하셨어요? 아, 왜 그랬냐면요. 왜 여쭤봤냐면 우리 국민들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그렇군요. 이게 배달 음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네. 네. 식약처가 가정에서 배달 포장 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 2018년 3,274mg에서 2022년엔 3,074mg으로 약 6.1%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나 뭐 국탕, 찌개, 면류 섭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 나트륨 섭취량이 줄긴 한 건데 네. 다만 이게 여전히 WHO 하루 권고 기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섭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남성분들은 맞아요. 탕국 아, 들으시면은 국물을 꿀꺽. 아니 저는 그냥 원샷도 합니다. 네. 네. 또 이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구나. 네, 주로 집에서는 김치, 그렇죠. 국탕, 네, 찌개 많이 해서 하죠. 드시다 보니 네, 그런 걸로도 보인다고 식약처가 설명했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섭취도 하고 저는 또 찌개주의자라서 꿀꺽꿀꺽 원샷 하신다고. 원샷도 하는 게 처지인데 그럼 좀 어떡합니까? 앞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대요? 네, 저도 이 아저씨 입맛이라서 김치찌개, 안 된장찌개 어울려요. 이런 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파스타만 먹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래요? 의외로 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 식약처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소금, 젓갈 등 사용은 줄이고 표고, 다시마, 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어요. 네. 또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포장 음식 주문할 때 양념은 따로 주세요라고 아, 요청하는 따로 방법으로 별도로. 네, 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 솔직히 그거 배달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장류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해서 음식이 또 남거 나면은요 이거 분리수거하는 것도 맞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귀찮아요. 그 용기 때문에 안 시켜 맞아요. 드신다는 그 말이 참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네. 하면 더 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 또 그것도 문제가 저희 있어요. 성격상 그냥 못 버리고 다 헹궈서 설거지해서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못해. 그것도 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에요. 네. 자, 5가지 휘핑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휘핑 퀴즈 이제 가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오늘의 휘핑 퀴즈입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이것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소금의 주성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볼륨, 2번 헬륨, 3번 나트륨입니다.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볼륨, 2번, 헬륨, 3번. 나트륨. 네. 힌트 나가야죠. 힌트 요정 나오세요.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국민이 좀 베트남 요새 여행 잘 가잖아요. 네. 거기에 좀 자주 가는 도시가 있대요. 나트랑이라고. 나트랑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나트랑. 나트랑이라는 좀 도시. 썰렁하네요. 아니 나트랑 요즘 뜬다니까. 아니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베트남 여행하실 때 나트랑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였습니다. 네, 나트랑과 비슷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너무 긴장 안 하게 하는 그런 퀴즈이긴 한데. 수준이 높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샵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열어두었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 그 사이 최휘 아나운서는 인사를 할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힌트가 될 만한 곡이네요.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와. 이게 더 직접적이네. 그러게요.